취소와 관련돼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했나요, 안 했나요?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가 다 성립한 겁니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 자체는 이미 성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무효는 성립을 했는데 효력이 처음부터 아예 발생하지 않은 건 뭐가 되고요? 무효고. 근데 취소는 효력이 발생을 했다. 이미 지금 효력이 법률행위 해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효력은 발생했는데 이거를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취소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했지만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뭐라고 하고요? 취소라고 해요. 그럼 취소하고 약간 비슷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철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회. 철회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그러면 조금 전에 취소는 효력이 발생했다고요? 여긴 철회는 효력 발생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전. 취소는 효력이 이미 뭐했다? 효력은 발생했다.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발생한 것을 이걸 갖다가 사후에 뭐 한다고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는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취소는 효력이 발생 이미 했는데 발생한 것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고,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것은 철회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다시 합니다.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법률행위 계약은 5월 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5월 1일자로 계약했는데 취소는 6월 10일자로 취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취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5월 1일자로.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6월 10일 날 취소했지만 소급 무효가 되니까 언제까지 소급한다? 처음부터는 계약 성립일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5월 1일자로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뭐 하면 뭐 한다고요? 취소하면 소급 무효된다. 다시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그래서 취소는 6월 10일자로, 계약이 있었던 건 5월 1일자로 계약을 했고 취소한 거는 6월 10일 날 취소했는데 그거 취소하면 효력은 소급 무효가 되니까 소급의 뜻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는 법률 행위 시기까지 올라가니까 5월 1일자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 무효된다. 이걸 갖다 공식처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 한다고요? 취소하면 소급 무효된다. 소급의 뜻은 뭐다? 처음부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취소의 효력. 자, 그럼 요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급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행 전이다. 이행 전이면은 아까 무효에서 이행 전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미 이행을 했다. 이행 후면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다 했는데 첫 시간에 다 했잖아요. 어떻게 부당이득 반환. 아까 다 했는데 다시 합니다. 무효가 돼서 이행 전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아까 부당이득 반환 그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동시이행 관계라고 했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돌려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엎드려서 받아야 된다, 무릎 꿇고 받아야 된다,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 이전과 대금 반환은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이행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다시 해볼게요. 결론. 그러면 취소의 효과와 무효의 효과는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취소가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과가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면 부당이득 반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씩 공부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파트는 내가 지금 굉장히 손쉽게 이게 딱 정리했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강의 잘못 들으면 여기 미쳐버리다가 끝나버려요. 이 감을 못 잡고서네. 다시 이야기합니다.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그럼 취소의 효과와 무효의 효과는 뭐다? 동일하다. 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행 전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면 뭐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동일하단 말이에요. 취소의 효과와 무효의 효과는 동일하다. 취소하면 소금 무효가 되니까 결론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한 것이고 취소는 효력을 발생했지만 그런 소급해서 없애버리는 거냐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그러니까 취소의 효과와 무효의 효과는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같다. 결론은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은 마지막 결론은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이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합니다. 선이냐 악이냐를 불문하고 제한 능력자와 그 다음에 선의인 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현존 이익을 반환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악의인 자가 있다. 악의인 자가 있으면은 이것은 받은 이익 전부와 받은 이익 전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손해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악의인자는 받은 이익 전부와 이자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악의였을 때 여기 지금 선이 악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선이 악의 말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뭐를 알았는데 지금 선이 뭘 모르고 있는데요? 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르고 알고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모르고 알고는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에 재착 사강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건 뭐가 되는 거고 선이고 알고 계약하면 뭐가 된 거라고요? 악이.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약 내용에 저 매매 법률행위 내용에 재착 사강의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건 선이니까 현존 이익 남아 있는 거 돌려주면 되고 악의는 알고 있었으니까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받은 게 이자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여야 되고 상대방이 손해난 거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지요. 지금 취소 사유가 4개, 법정 취소 사유가 딱 4개라서 재착 사강 4개라고 했죠? 네, 재착 사강 4개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취소를 했을 수도 있고 착사강, 착오, 사기, 이 강박,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면 어차피 둘 다 소금 무효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금 무효. 근데 문제는 무효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아까 첫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첫 시간에 무효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무효가. 그러니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무효가 두 개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어떤 거냐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죠. 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로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요? 절대적 무효. 취소하면 무효죠. 취소하면 무효인데 무슨 무효로 간다고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근데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무효로 갑니다. 무슨 무효로 간다고요? 소급무효. 소급무효.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법정 취소에는 4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4개라고요? 제착사강 4개밖에 없는데 물론 취소권자는 6명이지만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어요. 취소 사유는 4개. 제착사강 4개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무효인데 무슨 무효가 된다? 절대적 무효고,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다.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래 절대적 무효였을 때 선의의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절대적 무효니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첫 시간에 칠판에다 딱 써놓고 시작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부터 구분해주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무효인데 무슨 무효가 된다고요?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럼 선의의 3자의 등기도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무효인데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러면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게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3자에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3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돼버려. 그러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득하게 되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교재를 빠른 속도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를 빠른 속도로 확인합니다. 자, 거기 170페이지 맨 꼭대기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했네요.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취소해서 처음부터가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자, 그래서 거기 제한 능력, 제 동그라미, 사기, 그 다음에 강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거 제한 능력,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의사 표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로 다르지만 취소 표시에 의해서 처음부터 소급 무효하는 것이다. 그래서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거기 취소의 원인이 나왔는데 말이죠. 취소의 원인을 보니까 절대 취소다. 그래가지고 제한 능력을 이로 취소하는 것은 선의의 3자에게 뭐 한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절대적 무효. 다시 한번 제한 능력으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140조에 한 취소권자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착오자, 그 다음에 대리인과 승계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제착사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착사강 대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거기 쭉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설명은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자, 172페이지 맨 꼭대기에 취소의 상대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박스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스 밑에 1번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누구라고 되세요? 계약 상대방. 그래서 저기 써놨습니다.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을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뭐 한다고요? 취소를 해야 된다.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사망했으면 누가 된다고요? 포괄 승계인, 상속인을 상대로 해도 된다. 다만 전득자 제3자에게는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일하게 그걸 주의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취소는 무슨 건이다? 형성건이다. 취소의 행사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특별 방식을 요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불려식.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로 가서 꼭대기 3번의 일부 취소. 거기다가 별표를 2개 칩니다. 일부 취소다. 자,
아까 137조를 했는데 민법 137조가 뭐냐면 일부 무효 법리라 그래요. 137조가 뭐라 한다고요? 일부 무효 법리,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입니다. 자, 일부 무효의 법리가 뭐냐면 법률행위에, 즉 계약에 법률행위에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를 뭐라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을 취소에다가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법률행위 전부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일부 무효의 법률을 취소에다가 유추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추 적용한다는 말은 법에 관련 법조항은 없고 판례가 관련 내용을 끌어다 쓴 것을 뭐라 한다고요? 유추 적용한다 그래요.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 137조를 취소에 그대로 유추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법률행위 일부에 취소 사유가 있다면 법률행위 전부를 뭐 한다고요? 취소한다. 다만 아까 일부 무효의 법리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무효인 부분과 무효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법률행위를 완성할 사유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었죠. 예, 똑같습니다. 취소인 부분과 취소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취소가 아닌 부분만 가지고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부 취소. 자, 거기 봅니다. 요건 법률행위가 가분적이 뭐예요? 나눌 수 있다. 분할 가능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일부가 특정됐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행위가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 나눌 수 있거나 그 목적으로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형법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말은 그겁니다.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부 취소 효력 일부에만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는 유효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취소 효과 141조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로 한다? 처음부터가 뭐다? 소급해서 무효로 본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1번에 소급 무효다라는 말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의미로 선의 제3자에게 뭐 한다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착오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상대적 무효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적 취소라 상대적 무효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그 부당이득 반환하니까 무효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선이었을 때는 그 밑에 취소시 반환, 선이었을 때는 어떤 것만 돌려주라고요? 이익이 현존 한도. 그러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원을 부담하는 거고 악일 때는 뭐라고 했어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뭐까지 해야 된다?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다 현존 이익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현존 이익에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써놨네. 114페이지. 제한 능력자의 반환 범위의 특칙. 그래서 형법엔 선악 관계없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하는 행위를 쭉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좀 정리할게요.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보도록 합니다. 몇 번을 보냐면은 8번부터 보겠습니다. 8번.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표시인데 반하여 슬롯이 자릅니다. 자, 그래서 거기 8번에 시작할 때 취소는 이라고 되는 걸 박스 칩니다. 시작할 때 취소는. 그 다음에 슬롯이 자른 거 철회는 거기를 박스 칩니다. 철회는. 그 효력이 발생한 후 효력을 소멸시킨다. 자, 8번 O입니까? X입니까? X.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와 철회의 위치를 맞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것을 소급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소멸시키는 것이지만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것이 철회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그것부터 정리해 줬죠?
아까 칠판에 써드렸습니다. 그거. 예. 그래서 8번은 취소는과 철회는의 위치를 서로 맞바꿔라. 반대로 돼 있다. X.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 대리인이건 법정 대리인이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OX.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임의 대리인 취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가 취소하려고 하면 뭘 받아와야 된다? 특별수권. 그래서 취소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리권 하나를 또 받아와야 된다. 그거를 특별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 대리는 취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는 자유롭게 못해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취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지만 예외적으로 전득자에게도 취소할 수 있다. OX. X. 여기 써놨습니다. 전득자에게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에 뭐라고요? 직접 상대방이나 포괄 승계인에게 해야지 전득자에게는 취소하지 못한다. X. 자주 문제화되는 거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11번 갑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슬러시 자는 여기까지 맞아 들리다? 맞아요. 그게 형성권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게 형성권이에요. 취소하겠다 의사표시하면 바로 상대방의 도달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불요식 행위다. OX.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12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슬러시 잘라서 여기까지 맞아들리다? 처음부터 무효가 뭐예요? 소금 무효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무효다. 소금 무효인 것을 본다. 맞네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OX. 여기 써놨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이익,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디를 볼 거냐면은 저기 174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말이죠. 취소권의 소멸로서 바로 취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나요? 아니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다고 저기 써놨잖아요. 여기 법정 취소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여기 자, 취소는 아무거나 못해요. 그래서 딱 법에 정했다. 취소는 4개밖에 없어요. 4대 법정 취소사유라서 딱 4개. 제착, 사강 4개밖에 없어요. 4개 외의 사유로는 취소가 안 돼요. 4개 외로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깨려면 뭘로 깨야 된다고요? 해제로 깨야지 취소로는 못 깨요. 취소는 4개밖에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몇 개다? 4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4개. 뭐가 있다고요? 제착, 사강. 사실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11월 달 거를 사실 동영상을 돌려보고 왔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웬만큼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 저는 강의를 굉장히 기초 강의라도 충실히 했거든요. 그래서 1, 2월 수업으로 오더라도 그거 다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웬만큼 다 해놓고 이 11월, 12월 강의를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리 동영상을 1.5배, 제가 강의가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1.5배속이나 1.6배속으로 들어도 다 들려요, 귀에. 강의가 엄청난 속도를 내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신랑을 출근시키기 위해서 아침부터 설거지를 하고 밥하고 하더라도 귀에다 꽂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밥하고 다 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4시간 강의를 뭐 3시간 강의를 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다 들어지거든요. 1시간 반밖에 안 될 거예요. 1시간 반이면 다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오늘 웬만한 내용은 다 이미 11월 강의에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판례라든가 추가되는 내용, 세부상 이제 오늘 11월 10일보다 오늘 더 강의가 깊어졌는데 그 깊어진 내용만 추가로 이게 딱 노트 정리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11월 12월 노트 정리를 했으면 금방 따라올 거라고 이게 강의가. 내가 와서 강의를 해보면 이 대구가 억실하게 복습을 안 해.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이게 학원 오는 것도 되게 늦게 와. 막 임박해서 와 이게 되게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딱 해서 한 9시나 이렇게 돼서 9시나 9시 10분에 딱 와갖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늦어도 9시 반까지는 와가지고 오늘 공부할 거 수업할 거 따라 11월 12월에 강의해놨으니까 그 쭈루룩 복습하고 노트 정리한 거 쭈루룩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준비들이 안 돼 있어. 좌우지간 되게 말 안 들어. 되게. 자, 그러니까 자꾸 오늘 그게 크게 어려운 표현도 아닌데 벌써 막 인상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가 다른 인터넷 강사들에 비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강의가. 되게 맥을 빨리 짚으면서 중요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쉬운데도 문제는 다 풀려요. 어렵게 강의하고 안 풀리는 것보다 쉽게 강의했는데 다 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 강의 해갖고 인터넷 출제된 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풀려요. 근데 강의 듣고 쉽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안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쉬워도 그건 프로 강사한테 들어서 쉬운 거니까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은 동영상도 보고 노트도 만들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작업을 지금 대구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대로 안 이루어져 내가 봤을 때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착 사강 이거 4개다라고 하는 거. 예.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요것은 요 제착 사강은 요건 유동적 유효라 그래요. 유동적 유효. 왜 유동적 유효냐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입니다. 다시 한번 뭐 하기 전까지 유효라고요? 취소하기 전까지보다 유효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제착 사강은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추인이 2개가 나왔네요. 어떻게 2개가 나왔냐면 139조가 뭐였을까요?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아까 이 2번째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왔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다릅니다.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추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다른 거예요. 139조는 무효행위를 추인한 건 무효행위를 추인했지만 이거는 유동적 유효를 추인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139조는 무효행위를 추인했고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 한다고요? 추인. 그럼 유효. 지금 아직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상태인데 취소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요? 추인하겠다. 추후에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취소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추인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취소권의 포기가 일어나요. 취소권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인하고 나면 뭐가 발생하냐면 확정적 유효가 돼버립니다. 여기 유동적 유효에서 추인, 추후에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됐다. 뭐가 됐다고요? 확정적 유효. 확정적 유효.
자, 그러면 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제착 사강에 대해서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다. 다시 한번 제착 사강은 뭐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추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인한다고요? 알면서 추인했다는 말은 취소할 수 있지만 나 취소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추인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취소 안 한다. 안 하니까 취소권을 뭐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는 게 그게 뭐가 된다? 추인이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의 포기다. 그러면 이렇게 추인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말 했습니다. 추인하고 난 이후, 추인 이후에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없냐? 없는 이유는 확정적 유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뭐가 안 된다? 취소 안 된다. 다시 한번 추인하고 나면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추인이라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임의적 추인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임의적 추인. 그래서 의사 표시에 의한 추인이죠. 그래서 임의적. 임의적 추인은 추인하겠다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추인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 추인의 반대말은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추인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는데 어떤 당사자들의 어떤 액션에 의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의사표시가 없었지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법에서 그거 추인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추인하겠다는 말을 입에서 낸 적이 없지만 추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의사표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 그 액션을 뭐로 보겠다고요? 추인을 본다. 추인을 본다라고 아예 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추인하겠다는 말을 안 했지만 어떤 액션을 함으로써 그 액션을 추인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법에서. 자, 그래서 6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6개를 정해요. 전이경, 담양강. 자, 이때 전이라는 것은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내용에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하게 되면 법정 추인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행의 청구. 예를 들어서 중도금 보내세요. 중도금 보내세요라고 청구하면 그 계약 깨버릴 의사가 없는 거죠. 중도금 보내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순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추인하겠다는 말을 안 했지만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깨버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중도금 보내세요. 이거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이구나. 법정 추인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경계인데 요 경계를 계약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경계는 뭐라고요? 계약. 자, 이거 뜻이 중요합니다. 경계가 뭐냐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경계라 그래요. 자, 다시 합니다.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걸 뭐라 한다고요? 경계. 경계는 계약이다. 자, 그러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을 테니까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어떤 사람이 조폭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조폭이 하는 말이 3개월에 안 갚으면 이거 돈 3,000만 원 된다. 이랬는데 돈 1,000만 원을 빌리고 3,000만 원을 안 갚았어요. 그때 조폭이 하는 말이 너 그 계약서 들고 갖고 온나? 안 갖고 오고 숨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간을 떼든 쓸개를 떼든 다 뗀다. 이래가지고 하니까 무서워서 너 어디 숨어든 찾아내는 건 문제 없으니까 숨지 말고 갖고 와라. 그러니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계약서 1,000만 원 빌려간 계약서를 주니까 쫙 찢어버리고 하는 소리가 너 이제 3,000만 원 빌렸다고 써라.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1,000만 원 빌렸던 구채무가 없어지고 이제 3,000만 원에는 신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채무가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뭐라 그런다고요? 경계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계계약, 그래서 경계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담은 담보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담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인데 양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취득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취득된 권리의 전부 일부를 뭐 했다고요? 양도. 그 다음에 강은 강제 집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렇게 6개를 법정 추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하겠다는 말을 안 했지만 법에서 이런 액션이 있게 되면 추인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제도예요. 단 이 중에서 요 2개 2양입니다. 박양, 최양, 김양을 해당될 거고 2양만 적용을 하는데 이 2양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누구죠? 제착사강 대승 이 6명을 뭘 한다고요? 취소권자라 그래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이양을 한 경우에 이게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 이양을 상대방으로부터 이양이 취소권자로 이게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양을 취소권자에게 청구하게 되면 이것은 법정 추인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누구한테 해야 법정 추인이라고요?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양을 해야만 법정 추인이지. 거꾸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 넘겨주세요라고 이양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이행 청구했다고 해서 그건 법정 추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양을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청구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추인과 관련해서 추인할 수 있는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합니다. 자, 다시. 자, 취소권자가 누구죠? 제착사강 대승 이렇게 6명인데 이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여기 지금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데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뭐죠? 제착사강이라니까. 취소의 원인이 뭐라고요? 제착사강. 이 제착사강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추인하라. 소멸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종료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 후에 뭐 하라고요? 추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되고 난 다음에 추인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이다. 제한 능력자라 그러면 종류가 3가지인데 어떻게 3가지냐면은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 제한 능력의 원인이 소멸해야 된다는 말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가지고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 되고 피안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거를 갖다가 이거 원래대로 복구하는 이거 판결, 선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후견 개시를 받았던 것을 다시 이 능력자로 되돌아오는 판결,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은 사기 강박을 벗어난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취소할 수 있는 걸 알지만 뭐 하겠다? 추인하겠다. 추인하겠다는 건 뭘 포기했다고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지만 나 취소 안 하고 추인한다. 추인해서 확정적 유효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는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라 그랬는데 소멸 전에 해도 되는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 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종료 후에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멸 원인 소멸이나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도 되는 경우가 예외가 하나가 있다. 어떤 거냐? 법정 대리인일 때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누가 있을 때는요? 법정 대리인. 이건 어디가 예외입니다. 법정 대리인. 그래서 원래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된 이후에 추인하여야 하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취소권의 단기 소멸 사유가 있는데 여기 요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취소권의 단기 소멸 사유는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 행사라고요?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입니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빨리 끝나는 것이 지금 취소권의 단기 소멸 사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몇 년 내에 취소하라고요?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거기 174페이지 봅니다. 174페이지 첫 번째 박스 밑에 파란색 1번에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서 임의 추인이다. 이건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2번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함으로써 불확정적인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로 되기 때문에 취소권자 스스로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추인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취소권의 포기. 이거 써놨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뭐가 일어났다고요? 취소권의 포기다. 왜?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43조 추인의 방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뭐 한다고요? 추인. 자, 여기 봐요. 여기 취소권자가 뭐 한다고요? 추인. 그럼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뭐 하다고요? 동일하다. 같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다시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써놨습니다. 추인하고 난 이후에 추인 이후에는 다시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취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취소의 상대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로 가서 추인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뭐하고 한다고요? 종료를 다른 말로 소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료 후 소멸이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다. 다만 법정 대리 형법에 쭉 칩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 해도 된다고요? 종료 전, 소멸 전. 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종료 전, 소멸 전에도 가능하다. 다만 원래 추인은 뭐하고 난 다음에 취소의 원인이 뭐 한다고요? 종료, 소멸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만 법정 대리는 종료되기 전이라도 가능하다. 아주 그 말이 중요한 날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리를 했고 넘겨봅니다. 176페이지 보니까 법정 추인과 관련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 전희경 담양관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번을 전편 펼쳐보세요. 6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자, 취득한을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가 굉장히 잘 틀립니다. 박스, 첫 번째 박스는 6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뭐라고요?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취소다. 취득한, 그러니까 이미 취득되어 있는 권리죠. 취득한이니까 취득되어 있는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게 이게 뭐가 된다고요? 법정 추인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잘 틀립니다. 이미 취득된 거예요. 취득된 것을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양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미 다 취득된 거. 예.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로 가서 거기 중간에 양가로 4번에 중요한 말 하나 나왔습니다. 이의를 보유하지 않아야 된다. 뭘 보유하지 말라고요? 이의.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빼고 이렇게 이의를 보유하지 않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봤고 넘겨서 178페이지.
거기 첫 번째 박스 밑에 3번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사유 이거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 계약서 쓴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게 단기 소멸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정리해 봅니다. 13번 갑니다. 1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OX. X입니다. X. 여기 봐요. 취는 취소의 원인이 뭐 한다고요? 소멸한 후. 종료된 후에 해야 돼요. 종료된 후. 다시 한번 취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취소의 원인이 뭐 한다고요? 소멸이나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법정 대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종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정 대리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외를 주지 않는 한 원칙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가능하다는 말은 됩니다. 소멸한 후, 종료된 후에 해야 가능합니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14번에다가 별별 2개 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하게 될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법정 추인 사유다. OX. 이쪽 친구 왜 X 했습니까? 그렇지. 이거 굉장히 잘 틀립니다. 자, 거기 14번 다시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득하게 될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될 권리니까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권리가 안 했잖아요. 법조문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한 권리. 이미 취득돼 있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해야 되는데 취득하게 될 권리니까 아직 취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취득 안 한 거를 갖다가 전부 일부를 양도한 거예요. 그럼 법정 취득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틀려버립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어의 문제다. 국어 맞죠? 국어지 이게 뭐야. 그래서 취득한 권리를 넘겨야 되는데 취득하게 될 권리니까 아직 취득도 안 된 권리를 넘겼네 지금. 자, 프린트에서 X입니다. 자, 굉장히 잘 틀리고 틀린지도 모르고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 15번 갑니다. 15번 가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유효로 확정된다. OX.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게 확정적 유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O.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취소권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OX. O인데요. 여기 지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었어요? 10년. 문제는 뒤집어 놨죠. 그래서 법률행위 날로 10년, 왜 뒤집었냐면 기출문제가 뒤집어서 나왔어. 그런데 학생들은 3년, 10년 이렇게 해왔나 봐. 그래가지고 3년, 10년인데 10년, 3년으로 바꿔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맞는데 아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면 정상적으로 돼 있는 거 위치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3년, 10년으로 외웠는지 그걸 틀렸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이거. 싹 바꿔서 냈어. 3년, 10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 3년인데 다 내용은 맞아. 그냥 위치만 바꿔놨을 뿐이야. 위치만. 그래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보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182페이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쪽에 해설과 답을 가리고 05번을 갑니다. 182페이지 쪽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05번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자, 오다 X다. 여기 봐요.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무슨 건이라고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청구권 아니죠. 예. 청구권이면은 그게 상대방이 거절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나 승인이 필요 없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1번 형성권이다. 맞아요. 두 번째,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오다 X다. 자, 여기 봐요. 취소하게 되면은 무효는 무효인데 어떻게 무효다? 소급 무효. 소급 무효의 뜻이 뭐야? 처음부터. 근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냈어? 그때부터. 아니지. 뭐라고 냈다고요? 그때부터. 그럼 여기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은 취소를 언제 했죠? 6월 10일. 6월 10일 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이니까 언제자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5월 1일자로. 근데 시험 문제는 뭐라고 써요? 취소한 그때부터 무효다. 취소한 그때부터 무효란 말은 6월 10일자로 무효니까 틀렸습니다. 6월 10일자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 무효니까 소급은 언제다? 5월 1일자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데 그때부터라고 했으니까 6월 10일자 취소한 6월 10일자로 무효가 된다는 소리가 틀렸다면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소급이란 말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계속 저기 써놨잖아요. 처음 소급 무효라고 써놨잖아요. 소급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다. 근데 시험 문제는 취소한 때부터. 취소한 때는 언제다? 6월 10일. 6월 10일부터 무효다? 아니란 말이에요. 소급 무효니까 계약서를 처음 쓴 날, 매매 계약서를 쓴 5월 1일자로 무효가 되는 거다. 그게 소급 무효다.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 해야 된다. 알고 해야 됩니까? 자, 여기 봐.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착사강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알면서 추인해야 돼요. 제착사강에서 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해야 효력이 있다. 3번 맞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한다? 상대방.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계약의 직접 상대방 또는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보다 나눌 수 있다. 가분적이거나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법조문에 관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유추 적용한다고 아까 강의해드렸는데 그래서 자꾸 돌려보셔야 돼. 그래서 유추 적용이란 말은 관련 조항이 없어서 판례가 끌어다 썼다. 어디 걸 끌어다 썼다 그랬어요? 아까 강의 다 했는데 137조 일부 무효의 법률을 끌어다가 취소에 적용했다라고 강의했어요. 강의 지금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럼 제대로. 그래서 다시 동영상을 여러 번 많이 돌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와서 이제 조건과 기한으로 가겠습니다. 칠판 전체를 다 지웁니다.